네, 네이거칭 채용 및 자소서 전략 오늘은 한국 마사회 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에 자소서 작성에 필요한 경험과 그리고 직무 영역 매칭 방법에 대한 링크가 있으니 끝까지 영상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국 마사회는 이제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마을 산업 육성으로 축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주요 기능 및 역할 살펴보시면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 마을 사업 및 축산 발전의 기여, 그리고 국민 여가 선용 도모를 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입니다. 한국 마사회 요번 정규직은 총 43명이네요. 43명을 뽑고 있고요. 사무직 25명, 기술직 18명 뽑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마사회 채용 공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채용 분야별 세부 응시 자격이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어떤 응시 자격이라든지 필요한 요건들 꼭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는 담진 않았지만 가점과 관련된 사항들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채용 공고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 절차는 뭐 큰 문제는 없고요. 이제 서류 전형에서 이제 80배수, 그리고 필기에서 5배수, 1차에서 2배수, 이제 신청 면접, 2차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류 전형의 이제 80배수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서류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일부분 이제 점수로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소서 역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허드식 제로 베이스 평가 방식이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서류나 필기가 이제 뭐 여러분들 면접 평가하는데 활용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서류라든지 필기 점수가 일부 면접 점수랑 합산을 해서 최종 지원자를 선발하는데 활용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필기까지 다 보시고 이제 역량 면접까지 가시면은 이제 면접 결과로만 승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입사 지원은 이제 4월 14일부터 4월 27일까지이고요.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이게 어 1단계 적격 심사, 2단계 가점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적격자로서 20점 부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자면 이제 자소서가 20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우대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점 사항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채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1차 면접은 이제 여기에서 인성 검사랑 이제 직무 역량 면접 이렇게 보고, 이제 직무 역량 면접 보니까 경험 사항 면접을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면접은 이제 자기소개서 기반 기본 역량 및 조직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차 면접보다 2차 면접에서 자기소개서가 가장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소서 잘 작성을 해야 2차 면접에서도 여러분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소서 문항 뭐 1번부터 이제 2번, 그리고 4번까지 이제 문항들이 있는데, 어, 2번과 4번. 네, 2번과 4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쓰시던 이제 경험 문항인 거죠. 경험 문항. 네, 경험 문항인 거고, 3번은 이제 한국 마사회와 관련된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한 내용들 작성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1번이 이제 지원 동기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네, 지원 동기에 해당하는 문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네, 2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작성하는 거니까, 경험을 작성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존에 작성하셨던 사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요번에 마사회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관련된 사례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2번, 3번의 어떤 사례에 대한 문항들은 조금은 독특합니다. 독특한데 충분히 자기소개서
많이 작성하셨던 분들은 잘 쓰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석 들어가면은 네,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 일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했었던 점이 뭐냐? 네, 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맞지 않아 갈등이 발생했었던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갈등, 예, 갈등 경험인 거죠. 갈등 경험. 자, 근데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갈등 경험은 아무래도 이제 뭐 팀원들과 뭐 좀 얽혀져 있다 보니까 갈등 해결 역량은 잘 기술되어 있으나 타인과 함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이 부분을 기반으로 작성하기에는 기존 갈등 경험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2번 같은 경우에는 팀 갈등도 뭐 좋지만 1대1 갈등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1대1 갈등, 팀 갈등보다는. 그래서 1대1 갈등 상황에서 예를 들면 우리 음식을 저는 예시로 들 것 같아요. 음식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짜장면, 뭐 짬뽕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짜장면이 예를 들면은 가격이 낮다. 그리고 짬뽕은 가격이 높다라고 비교하기보다는 맛이 좋다. 자, 그래서 타인과 일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을 음식으로 비교해 보자면 나는 나의 가치관은 가격이 예, 낮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타인과 이렇게 맛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타인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갈등, 가치관이 달라서 오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요 과정 설명이 잘 나올 수 있으면은 가장 이 2번 문항에 적합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의 가치관은 뭐 가격 낮다, 맛이 좋다, 뭐 이런 걸로 쓰라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 예시예요. 그래서 어, 그 상대방과 어떤 특정 지점에 있어서 좀 가치관이 다른 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같이 일을 하려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효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방법론을 잘 지키는 것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갈등을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이 과정 설명이 잘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은 이제 편법을 사용한 타인에 비해 결과가 좋지 않았었던 경험을 기술하고 그런 상황이 다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뭐 규칙을 어길 수 있었지만, 그쵸? 끝까지 지킨 경험. 네, 요 문항이랑 똑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하시는 게 소재. 소재를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자, 소재 같은 경우에 일단 가장 낮은 단계, 낮은 수준, 수준에서 이제 소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낮은 수준 뭐가 있어요? 컨닝이 있죠. 그래서 나는 다른 친구들은 컨닝에서 학점을 잘 받았지만 난 컨닝을 하지 않았다. 왜 나는 컨닝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지, 그로 인해서 뭐 본인은 어떤 점을 좀 배우고 느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소재를 활용하시면은 요 4번 무난하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컨닝 내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좀 다양한 경험을 좀 분석해 보시면서 컨닝보다 더 좋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슈를 쓰는 거죠, 이슈. 최근 국내 환경 변화 중 한국 마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 예. 이슈가 나와야 되고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본인의 역할. 근데 이제 이거를 직무 역량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그죠?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좀 팁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슈를 먼저 잡으시면 안 돼요. 이슈를 먼저 잡으시면은 굉장히 쓰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나의 보유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역량으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세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런 역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 포인트를 찾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사무 문학을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슈를 먼저 건드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무 역량으로 해결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역순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 그래서 한국 마사에 입사해 가장 수행하고 싶은 일과 그 일을 통해 주변에 어떤 평가를 받는 직원이 되고 싶은지.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해 보자면은 이 부분을 또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 동기의 분량이 한 400자 정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통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 직원이 되고 싶은지 다짐의 어떤 내용으로 한 200자 정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 분량 조율이 조금 뒷부분에 쏠리게 되면은 좀 지원 동기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런 부분들이 좀 미비될 것 같아서 이러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국 마사회에 대해서는 1번은 뭐 지원 동기,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그 마사회와 관련된 이슈 쓰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1번도 마찬가지로. 1번은 이제 분량 조율 잘 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3번은 이제 역순으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경험에 대해서도 요 2번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작성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작성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면은 사례 작성이나 직무 역량 매칭 방법 참고하셔서 자소서 잘 완성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